새벽마다 울리던 초인종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단순한 신문 배달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 남자, 그 배달 기사는 단순히 신문만 배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가 내 침대까지 배달을 마쳤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후였죠. 믿었던 가정, 소중했던 체면, 그리고 내 인생, 그 모든 게 무너지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새벽마다 반복되던 초인종 소리에서 시작된 한 중년 여자의 욕망과 파멸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에게 끌려버린 욕망,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비극을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제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책임감 강하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죠. 야근이 잦았고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한 얼굴로 쓰러지듯 잠들곤 했어요. 그런 남편을 원망할 순 없었지만 어쩐지 제 마음 한켠이 점점 허전해졌어요. 혼자 맞는 새벽, 적막하게 울리는 벽시계 소리, 차갑게 식은 커피와 TV의 무음 화면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 외로움 속에서 점점 제 감정은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신문 배달 소리와는 달리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상했지만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를 처음 봤죠. 젊고 체격 좋고 운동선수처럼 탄탄한 팔뚝이 인상적인 남자였어요. 낡은 모자 아래로 보이는 짙은 눈썹과 어딘가 날카롭지만 깊은 눈빛을 가진, 딱히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묘하게 끌리는 얼굴이었어요. 신문입니다 하고 웃으며 내민 손, 그 안에 신문보다도 그의 거친 손등에 더 눈이 갔죠. 그냥 짧은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그날 이후 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매일 새벽이 기다려졌어요. 눈이 일찍 떠지기 시작했고 그가 올 시간에 맞춰 거실 불을 켜두기도 했어요. 그는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문 앞에 나타났어요. 처음엔 마주치자마자 나누는 간단한 인사였지만 어느새 이 시간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란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왔고 그는 거리낌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새벽을 채우기 위한 대화였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고 저 또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그가 올 시간에 맞춰 알람을 맞추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곱게 말리고 그가 좋아할 법한 은은한 립스틱 색을 고르기 시작했죠.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쳐 입고 부드러운 향수 가방에서 퍼지는 냄새를 조심스레 뿌리며 마치 데이트를 준비하는 여자처럼 들뜬 기분으로 새벽을 맞이했어요. 남편이 아닌 그를 위해 꾸미는 제 모습이 처음엔 죄책감처럼 다가왔지만 어느새 저는 그런 두근거림에 중독되고 있었어요. 그의 발소리가 들릴까 귀 기울이고 문 앞에서 그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순간에 심장이 뛰던 그 기분, 그건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욕망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였어요. 그날도 새벽이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창밖에는 장대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었죠.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렸고 문을 열자 젖은 채로 서 있는 그가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그의 셔츠는 피부에 밀착되어 있었고 얇은 천 사이로 드러난 단단한 가슴, 근육과 핏줄이 선명한 팔뚝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아무 말 없이도 온몸으로 말을 걸고 있었죠. 저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고 젖은 물기를 닦아주려는 척 그의 팔에 손을 올렸을 때 손끝이 닿은 그의 체온에 제 숨이 가빠졌어요. 마른 수건을 들고 다가가면서도 손이 떨렸고 눈이 자꾸만 그의 입술을 따라갔죠. 결국 제가 먼저 주저없이 입을 맞췄어요. 조심스럽게 시작된 키스는 이내 거칠어졌고 부엌벽에 등을 부딪힌 채로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가디건이 벗겨지고 젖은 셔츠도 바닥에 떨어졌고 숨소리와 비 내리는 소리가 뒤섞인 그 새벽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한참 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헐떡이며 숨을 고르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 대신 손이 닿았고 눈이 닿았고 또다시 몸이 닿았죠. 그날 이후
그는 신문이 아니라 제 외로움을 달래러 왔어요. 부엌 식탁에 엎드려 소파에 포개져 침대에서 미쳐 날뛰듯이. 시간과 장소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의 전화는 귀찮아졌고 저는 그 남자의 발소리가 더 기다려졌어요.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운 마음보다 그와 마주칠 생각에 심장이 뛰는 아찔함이 더 강했어요. 그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까웠고 저는 매일 그 본능에 스스로를 던졌어요. 동네 이웃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무시했죠.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빠져 있었거든요. 그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신문보다 우리 집 소파에 더 오래 앉아 있었고 냉장고 소금식에 손을 대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그가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뒤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숨이 막혔죠. 매일 새벽이 오기 전 저는 초조하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가디건을 껴입으며 마지막 남은 설렘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자 그 설렘도 짓눌려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익숙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제가 나가지 않자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제가 늘 하던 행동처럼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었고 그가 배달기사가 문 앞에 서 있었죠. 눈이 마주친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젖은 신문보다도 더 축축한 공기가 거실을 감쌌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제가 준비해둔 커피 향이 거실에 퍼져 있었고 세 사람은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제 가슴선과 입술로 향했고 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남편은 그런 눈빛을 놓치지 않았고 제 입꼬리에 스치던 미세한 떨림도 감지했죠. 식탁 위에 놓인 머그컵 하나, 포크 하나가 들썩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그날 아침 식사는 씹히지 않은 밥알처럼 목에 걸렸어요. 그 침묵과 긴장은 숨소리조차 서로 눈치를 보게 만들 만큼 끈적하고 날카로웠어요.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어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혼자 방 안에서 컴퓨터를 켜고 제가 새벽마다 어떤 옷차림으로 문을 열었는지,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는지, 어떤 숨소리와 신음을 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얼굴로 지켜봤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은 그저 아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여자로 보였겠죠. 그와 격렬하게 몸을 섞으며 흐트러진 표정, 침대 시트 위로 구겨진 윤리, 주방 식탁 위에서 들려오던 숨죽인 교성까지 남편은 손끝 하나 떨리지 않고 모두 확인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마주 앉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거실 책상 위에 이혼 서류와 함께 놓인 USB를 본 순간 모든 걸 알아챘어요. 저는 두 다리가 풀려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한마디도 없이 제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이미 모든 감정은 끝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남편의 심장이 제 외도로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죠. 배달기사는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경찰서에서 확인한 그의 이름은 가짜였고 주민번호도 위조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는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인물이었더군요. 제 남편, 제 집, 제 체면,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모두 잃었어요. 이제는 새벽마다 그 초인종 소리가 그립기도 해요. 어리석고 치기 어린 욕망에 무너졌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 더는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 초인종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된 지금 저는 매일 새벽에 깨어나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랑은 때로 달콤한 향기로 다가오지만 그 끝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 여러분은 지키시길 바라요.